LA 지역의 중고등학교가 이번 주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등교생들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젯밤 LA 한인타운의 한 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재 총을 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구수에 비례해 배당되는 연방 하원 의석 한 석이 줄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하원 의원석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혈전 문제로 사용이 중단됐던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도 혹시 모를 혈전 증상을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LA 통합교육부에 재학 중인 중고교생들도 이번 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LA 통합교육부 측은 내일과 모레 6학년에서 9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이번 주까지 모든 중고교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가정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업 형태가 가능하며 등교를 원하는 모든 학생은 매주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LA 통합교육부의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백신 접종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경우 올 가을부터 모든 학교에서 정상 수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젯밤 LA 한인타운의 한 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15분쯤 한인타운의 한 클럽에서 총격이 발생했고 이번 총격으로 히스패닉 여성 한 명이 손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We observed one female with a gunshot wound to the hand, stating that she was shot upstairs in the club. Officers conducted a follow-up upstairs and observed one casing upstairs inside the club, large amounts of blood. We were able to get a couple of statements. We got description of the shooter, who's sadly gone upon arrival. 클럽 안에서 두 그룹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용의자가 총을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클럽은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었으며 사건 당시 1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 회복된 상태며 용의자는 아직 수배 중입니다. 용의자는 20대 중반의 흑인 남성으로 5피트 7인치 신장에 몸무게 150파운드로 추정됩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지난해 실시한 2020년 인구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꾸준히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진 캘리포니아주에선 인구가 4천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쳐 연방 하원 의석을 한 석 잃게 됐는데요. 인구 둔화로 의석수가 줄어든 것은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처음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인구조사 결과 캘리포니아주 인구는 3,95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6.1%에 그쳤습니다.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연방 하원의원 의석수도 변경됐습니다. 435명으로 고정된 의석수가 인구수에 따라 10년마다 재배분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기존 53석에서 52석으로 한 석을 잃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하원 의석을 잃는 것은 미국의 31번째 주로 승격된 후 17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7 states will each lose one seat in the House: California, Illinois, Michigan, New York, Ohio, Pennsylvania, and West Virginia.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은 하원의원 의석이 배정됐지만 앞으로 인구 유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텍사스주는 인구가 400만 명 가까이 늘어 13% 정도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석 역시 두 자리 더 확보했습니다. One of the ways that we measure the quality of the census is to compare to our population estimates. Of course, our population estimates are based on the last census and built forward, adding births, subtracting deaths, adding in migration. So most states are within 1% of our population estimates. 이번 의석수 변동으로 전반적인 정치 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각 주의회에서 최종 선거구 경계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유리한 위치를 획정하기 위해 이른바 게리맨더링 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향후 10년간 정치 지형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혈전 우려로 일시 중단됐던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백신 사용을 중단한 지 11일 만에 사용 재개를 권고하면서 각 주 당국은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에게 혈액 응고 증상을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존슨앤존슨 코로나 백신 사용 중지를 해제하면서 곳곳에서 백신 접종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보건국은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 재개를 통보했습니다. Great option. These are all three safe and effective vaccines, and we'll be using all of them. 미 전역에서 즉시 배포가 가능한 존슨앤존슨 백신은 950만여 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작용 우려보다 한 번 접종만으로 효과를 낸다는 점을 선호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We had a huge demand for this one and done shot. A lot of people who just don't want to bother with a second dose or hate needles. 특히 일반 환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1차 진료소나 어린 환자들이 찾는 소아과 병원에서 일회성 백신은 더 유용합니다. 이외에 플로리다와 메릴랜드주 보건당국도 존슨앤존슨의 백신 접종 재개를 허용했으며 LA 카운티에서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CDC는 최신 지침에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들에게 혈액 응고 증상을 주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I was signed up for the Johnson & Johnson, and then when everything hit about the blood clot, I have a history of blood clots from medication. 북거주 지역에서도 이번 주부터 존슨앤존슨의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30대 남성이 백신을 맞고 일주일 만에 혈전 혈소판 감소증으로 UC 샌프란시스코 대학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고 3주 이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연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의 분량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DA의 안정성 검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몇 주 안에 공유를 시작한다는데요.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 분량을 제공할지는 각국의 요구사항과 수요를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선 아직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 분량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DA의 안전성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몇 주 안에 이미 생산된 1,000만 회 분량을 먼저 공유하고 현재 생산 중인 나머지 5천만 회 분량은 5월이나 6월쯤 공유가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And we expect there to be approximately 10 million doses that could be released if or when the FDA gives its concurrence, which could happen in the coming weeks.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 분량을 공유할지에 대해선 각국의 요청과 수요를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Our national security team, our COVID team, working with the State Department and others, we're going to assess a range of requests, a range of needs around the world. 이어가 전에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미 FDA 승인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미국에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앞으로 몇 달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6억 회 분량을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미국의 백신 공유를 잇따라 압박하자 미국 입장에선 당장엔 필요 없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유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멕시코와 캐나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0만 회 분량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유할 국가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이 각국의 요구사항과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확보를 위한 대미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2차 접종을 빠뜨리거나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끝낸 사람 가운데 8%에 해당하는 500만 명이 2차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1차 접종자들이 더 이상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2차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백신 공급 문제 역시 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만 한 경우 부분적인 예방 효과가 있지만 효능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변이 바이러스 등에 더 취약해지고 집단 면역 형성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2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미국인들에 대해 올 여름부터 유럽 여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테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재 미국인들은 유럽의약품청 EMA가 사용을 승인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EU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은 EMA가 승인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함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기술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여행객들을 받아들이자고 결정하더라도 각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음성 확인서나 자가격리 등 최소한의 방역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수작업으로 수천만 건의 세금 보고를 처리하고 있어 세금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RS는 팬데믹 동안 사무실이 폐쇄된 후 밀렸던 2019년 세금 보고서 처리와 경기부양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의 세액 공제 조정 등 수정이 필요한 세금 신고서가 늘었기 때문에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2일 연방재무부 세무행정감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해 납세자들을 도울 IRS의 능력이 여전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적으로 IRS는 세금 보고 후 3주 이내에 환급금을 송금하지만 올해는 최대 8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에 따르면 현재까지 9,100만 명이 세금 보고를 했으며 6,800만 달러의 환급금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 영화 102년, 아카데미 93년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연기상인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정원 기자입니다. And the Oscar goes to Je Jung-yoon. 이름이 불리자 무대에 오른 배우 윤여정 씨. 시상자이자 영화 미나리의 제작자인 브래드 피트에게 농담을 건네고 Finally, nice to meet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수상 소감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잠시 울컥한 듯 호흡을 고르더니 Okay, let me pull myself together. Okay. 자신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함께 후보에 오른 배우들과 영광을 나눴습니다. This is just 5 nominees. We are the winner for the different movie, different. We played a different role. 영화 미나리 팀을 가족이라 부르며 감사함을 표했고 두 아들에게도 재치 있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I'd like to thank to my 2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상을 품은 배우 윤여정. 외신들은 일제히 그가 아카데미의 새 역사를 썼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설적인 여배우, 뉴욕타임스는 주연보다 더 시선을 끄는 씬스틸러라며 찬사를 보냈고 AFP 통신은 여우 조연상 수상 배경에 한국 영화의 저력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아카데미 최고상인 작품상과 감독상은 중국 출신 감독 클로이 자오의
노매드랜드에 돌아갔는데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아시아 영화계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윤여정 씨의 오스카 수상만큼이나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것이 있습니다. 특유의 솔직하면서도 유쾌한 수상 소감이 연일 화제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한국 최초의 오스카 연기상 수상자로 지명된 전대미문의 순간에도 윤여정 배우는 먼저 농담을 던지는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Actually, my name is Yeo Jong-yoon, and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o-yo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u-ju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배우로서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냐는 기자회견 질문에는 최고란 말이 싫다는 뜻밖의 대답으로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없겠죠. 난 최고 그런 말이 참 싫어요. 너무 1등, 최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다 최중 되면 안 돼요. 그냥 같이 살면. 아카데미상까지 모두 42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윤여정의 수상 소감은 매 순간 화제였습니다. 거침없으면서도 재치 있고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s a good actor. So I'm very, very privileged. 당당하지만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I don't know. Am I saying right? My English is not good. Yes. Perfect. 이런 그녀의 꾸밈 없고 당당한 매력은 과거에도 한결같았습니다. 난 생계형 배우라 그랬잖아요. 난 일로 해요. 그리고 난 일로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뭐 그걸 뭐 내가 거기다 내 일생을 바쳤다 나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소위 꼰대로 불리는 어른들 특유의 권위를 벗어던진 모습에 최근 젊은 세대는 윤여정에게 스며들다는 이른바 윤며들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미국과 세계보건기구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 외곽 임시화장터에는 시신을 태우는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인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사망자가 역대 최고인 2,812명을 기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19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 속에 어제 인도의 신규 확진자는 35만 3천 명으로 닷새 연속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 산소통은 품귀 현상을 빚었고 암 시장에서 8배나 비싼 가격에 거래될 정도입니다. 상황을 반전시킬 유일한 희망인 백신 접종도 더디기만 합니다. 백신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인도 국민 14억 명 중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최근에서야 1억 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주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승인될 경우 인도의 백신 수급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자 미국이 백신 재료와 치료제 등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차원의 대응도 본격화됐습니다. Providing critical equipment and supplies, including thousands of oxygen concentrators, prefabricated mobile field hospitals and laboratory supplies. 세계 각국이 인도발 항공기의 입국을 잇따라 금지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인도발 항공편의 운영 허가를 일시 중단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귀국 특별기의 운항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인도에는 11,000여 명의 교민이 살고 있으며 현재 주 인도 한국 대사관에 보고된 확진자 수만 최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을 두고 벨기에 대사관이 사과문을 냈지만 성의 없는 반말 사과라는 비난 여론만 키웠습니다. 벨기에 현지도 이 사건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옷가게 직원들을 때린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영상이 공개된 뒤 벨기에 공영방송 RTBF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상점 직원이 대사 부인에게 맞았다는 제목으로 최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게시돼 한국인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같은 날 다른 벨기에 언론에도 대사 부인이 논란의 영상이 공개된 뒤 곤경에 빠졌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벨기에 국적의 방송인 줄리아는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아침 라디오에서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이냐? 막 누가 누굴 때렸다며 어이없어가지고. 벨기에 현지에서도 폭행 사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고도 전했습니다. 창피하다. 대사님이 자리를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武력 쓰면 안 되잖아요. 벨기에 대사관 측은 지난 22일 뒤늦게 SNS에 대사 부인 대신 사과한다는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대사관 측은 대사 부인이 현재 뇌졸중으로 입원 중인데 건강을 회복하면 가능한 빨리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반말로 올려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대사 부인에게 출석 요청한 경찰은 대사관 측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입원한 것도 퇴원해서 조사받겠다는 것도 SNS나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MBC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문의한 결과 대사관이나 대사 부인에게서 직접 사과를 받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벨기에 대사관 측은 대사 부인이 지난 23일 이미 퇴원했고 조만간 경찰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외교 청서를 오늘 공개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오늘 오전 내각 회의에 2021년판 외교 청서를 보고하는데요. 스가 내각 발족 이후 처음 발간되는 이번 외교 청서에는 한국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고 이 표현은 작년까지 되풀이됐는데요. 올해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영토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출신인 클로이 자오 감독이 노매드랜드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작품상을 휩쓸었는데요. 아시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건데 정작 중국 내에서는 관련 소식의 전파가 차단됐습니다. 중국 웨이보에서는 자오 감독의 중국어 이름인 자오팅이나 영화의 중국어 제목이 사실상 금지어가 돼 검색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오 감독이 수상 소감을 밝히는 게시물도 신속하게 삭제됐습니다. 자오 감독이 수년 전 인터뷰에서 중국은 거짓말이 도처에 널려 있는 곳이라며 지금 내 나라는 미국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중국 언론은 자오 감독에 대한 반감 때문에 노매드랜드의 중국 내 개봉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공원에서 광란의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생일 파티를 하던 일행이 음악 소리를 키우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순식간에 야외 클럽의 모습으로 변신한 겁니다. 파리에서는 밖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고 6명 이상의 야외 모임도 금지되는데요. 하지만 한 손에 술을 든 채 춤을 추는 사람들 가운데 거리 두기를 지키는 사람은 없었고 마스크를 쓴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카리브해의 빈국 아이티가 급증하는 납치 범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극심한 빈곤과 정치 불안 등으로 범죄가 급증하는 아이티는 최근 치안까지 악화하면서 몸값을 노린 납치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유엔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티에서 보고된 납치는 모두 234건으로 2019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습니다. 보복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납치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요즘 시대는 일불도 소중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레몬법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1970년도에 만들어진 자동차에 관련된 법입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길 때 소비자들한테 100% 환불 주는 법입니다. 조그만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아무 상관없이 내 창문이 잘 안 내려간다, 라디오가 잘 안 켜진다, 깜빡이가 고장났다, 그런 문제도 다 커버되는 법입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은 자동차를 돌려주고 환불을 100% 받습니다. 소비자들만 위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동차 회사 뭐 도와주려고 만든 법이 아니고, 변호사를 뭐 도와주려고 하는 법이 아니고, 소비자들한테 손해 안 보게 하는 법이에요. 오일 체인지만 받기 위해서 딜러한테 갔다. 근데 오일 체인지 받는 중에 내가 딜러한테 말했다. 내 자동차는 에어컨디셔너도 잘 안 나오고 뭐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근데 그 고치는 시간이 나는 못 기다려요. 나는 바쁜 사람이에요. 오일 체인지도 뭐 1시간 걸리는데 이것까지 고치면은 며칠 동안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며칠 안에 너가 차를 놔두고 렌트카라도 해요. 아니면 론을 비행거를 해요. 그리고 렌트카를 돈을 내요. 뭐 하루에 50불씩. 그것까지 다 자동차 회사에서 돈을 다 줘요. 너 잘못된 차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았다. 너 자동차가 잘못되고 내가 일을 못 갔다. 내가 우버를 타야 됐다. 내가 토잉을 다녔다. 토잉이 몇백 불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커버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1서부터 100이 소비자를 위해만 통한 법이에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손해받는 게 있으면 모든 게 다 커버돼요. 레지스트레이션 fee까지 커버돼요. DMV에서 내가 이거 잘못된 차를 1년 동안 운전하고 왜 레지스트레이션 fee 500불을 내야 됐어요. 그것까지 환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커버되는 법이니까 너무 좋은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좋은 거는 자동차뿐만 커버되는 거 아니고, 자동차, 오토바이, RV, 캠핑카들, 배까지 다 커버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법을 잘 모르는 이유가, 왜냐면 이 법이 한국에서 2019년 작년 1월 달에 처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조그만 문제가 있을 때도 곧바로 레몬법 전문하는 변호사를 꼭 찾아주길 바랍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한 폭주 운전자를 발차기로 혼쭐낸 남성이 포착됐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폭주 자동차 날아차기로 제압입니다. 딱 봐도 이 차 이상하죠? 차 문에 사람을 매단 채 위험천만한 폭주 운전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문제의 차는 후진을 하는 등 보란 듯이 난폭하게 차를 모는데요. 그때 전광석화처럼 달려드는 이 남자, 마치 무술 고수처럼 공중 날아차기로 운전석 창으로 몸을 날립니다.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광장에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해 많은 사람이 대기 중이었는데, 경찰은 이 30대 운전자가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중국계 남성이 괴한에게 머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여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딱한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 해고자 빈캔 줍다가 당입니다. 피멍이 든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남성. 지난 23일 뉴욕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61살 중국계 마야우팔 씨입니다. 2년 전 일자리를 찾아 미국에 이민 온 그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코로나19로 그만 직장을 잃었는데요. 집안의 가장으로 생계에 보탬이 될까 하고 밤에 재활용 쓰레기 수거에 나섰다가 끔찍한 변을 당한 겁니다. 피해자 가족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할까요? 경찰이 최대한 빨리 가해자를 잡아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라고 눈물을 쏟았는데요. 경찰은 증오범죄 관련 수사팀을 꾸리고 알록달록한 모자를 쓰고 검은색 재킷을 입은 범인의 사진을 SNS에 새로 공개하며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 위의 배에 갇혀서 4년을 버티다가 자유의 몸이 된 남성이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그의 사연이 영화 캐스트 어웨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인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유령선에서 나홀로 4년. 기구한 사연의 주인공은 시리아 출신의 모하메드 아이샤 씨. 지난 2017년 자신이 탄 화물선의 안전증명서들이 만료되면서 이집트 바다에 꼼짝없이 발이 묶였다는데요. 거기다 선장은 배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현지 법원과 함께 그를 4,000톤급 선박의 법정 대리인으로 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상황을 파악했을 땐 이미 동료들은 다 떠나고 졸지에 형량 없는 감옥에 갇혀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는데요. 설상가상 2019년에는 배 전기마저 끊겨 밤마다 공포에 떨었다죠. 그렇게 모두에게 잊힌 채로 4년 홀로 배를 지키던 그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사연을 접한 국제운수노동조합 연맹이 유령선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건데요. 우여곡절 끝에 고국길에 오른 아이샤는 감옥에서 풀려난 기분이다라며 가족과 재회하게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햇빛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 공간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 같은 실험을 무사히 마친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동굴에서 셀프 감금 40일의 실험입니다. 특수 안경으로 눈을 가린 채 환호하는 사람들, 바로 40일 만에 동굴 밖으로 나와 햇빛을 봤기 때문입니다. 딥타임 프로젝트에 나선 15명의 참가자는 시간과 공간의 감각을 잃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려고 프랑스의 한 동굴에 제발로 들어갔는데요. 휴대전화와 시계도 없어서 각자 생체 리듬에 따라 움직였다고 합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자급자족이 일상이었겠죠. 전기가 필요하면 페달 자전거를 돌리고 물은 직접 길어다 해결했다는데요. 임무를 완수한 한 참가자는 잊고 있던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며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스마트폰은 보지 않을 것이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6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